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인 정창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변주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찍이부터 정시 준비를 했었는데 뒤늦게 수시의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논술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6개의 수시 원서를 모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소위 말하는 6논술러였습니다.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논술을 모두 준비하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사실 제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과 정시에만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의 논술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점수가 잘 나온 것이 제가 6논술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 전까지 시간이 엄청 짧았는데 그때 시간이 짧으니까 무언가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 번씩 보면서 복습하고 그리고 다시 문제들 같은 푸는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컨디션 조절만 했어요. 한 2, 3일 동안. 수능이 끝나고 혼자서 논술을 준비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학교의 기출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시험 개요나 유형들을 꾸준히 체크하고 숙지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특징은 제가 서강대학교 말고도 다른 논술들도 학교를 가서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 논술 특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계산은 좀 그나마 복잡하진 않고 오히려 계산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편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 수학적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개념, 그러니까 원리 위주의 학습을 하던 게 꽤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을 보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출제 범위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 3개가 전부 출제되었어요. 논술에서는. 서강대학교의 논술은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특정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제시문 개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제시문 간의 유기적 관계 분석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속에서 각 제시문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논점과 의미를 추출하고 이들의 관계를 타당하게 설정하고 논의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합격 전략은 저희 학교 논술이 100분의 8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당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문제에 한 12.5분 이렇게 할당을 하면서 하나하나 침착하게 풀어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를 읽었는데 풀이가 바로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었는데 이때도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제시문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는 만큼이라도 최대한 문제에 서술했어요. 다 풀고 나서는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때 검토를 하면서 저 혼자 내가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이 풀이를 보면서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네 하면서 저를 최대한 납득시키는 풀이로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제시문 개수가 많은 만큼 제시문 각각을 분석하기보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시문들의 유형이나 논리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만의 팁을 꼽자면 좋은 내용은 좋은 형식에서 나타난다는 말처럼 도입, 본론, 결론의 완결적 구성에 저만의 어휘를 구사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저도 저의 어휘를 사용하였고 사례들을 일반화하여 단순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의미하게 재구성한 것이 저의 합격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사용하는 개념화, 이항 대리버드를 메모해두고 매번 답변에 잘 녹아내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제시문 가는 실리, 제시문 나는 명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조됩니다 와 같이 명분과 실리 혹은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과 같이 이런 식으로 사례를 일반화하여 원리와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어떻게 준비했냐면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보다는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는 개념 쪽 공부를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리나 그런 증명 과정들을 파악하면서 정확히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수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이제 수학 문제, 논술 같은 거는 풀이를 적어야 하니까 일정 난이도 이상,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런 논술 시험을 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사람을 이해시키도록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풀이를 작성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일찍이부터 정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서 이게 큰 부담은 되지 않았고요. 근데 만약 수능 최저를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놓치지 말고 3합 6, 뭐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출 정도의 성적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강대학교 입학처에 있는 논술 가이드북과 모의논술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일단 먼저 문제를 풀었고 그 후에는 예시 답안과 저의 답안을 비교해보면서 제시문을 분석하고 채점 기준 또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100분 동안 전체 1800자 내외의 논술문을 작성해야 하는 만큼 시간 배분이 중요한데 연습할 때에도 전체의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논술에서 글을 잘 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논술을 준비했어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게 된다면 논술 시험장에 조차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수능을 공부하였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하게 남들처럼 수시 준비를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신 관리에 신경을 썼고요. 2학년 때부터 점차적으로 수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시를. 특히 수학이랑 과학 탐구 과목 같은 그런 과목들은 개념 위주로 그냥 기초를 탄탄히 쌓는 작업을 한 다음 여러 문제를 접해보면서 제가 공부한 이 개념들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응용력을 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3을 올라가면서 처음 논술을 접했습니다. 사실 논술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실력 향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준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고3 때는 수능, 논술을 8대 2 정도의 비율로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리라이팅을 해보는 정도로 감을 잃지 않고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고 생각보다 이러한 수능 최저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논술 시험장조차 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논술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를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논술 시험 진짜 당일날 저는 지방에 거주 중이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미리 끊어놨었는데 그날 당일 갑자기 기상 문제로 인해서 비행기가 좀 지연된다 이런 소식을 받아서 좀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이러다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저 6만 원이나 냈는데. 근데 그래도 어떻게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제 시간 안에 도착은 했는데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잡은 이유가 그 전에 밥을 먹으려 했는데 이 시간이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앞쪽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김밥이랑 음료수 정도만 사 먹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저처럼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또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고 되도록이면 저같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지연될 확률이 낮은 기차를 타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논술 시험 당일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 교통이 혼잡하여 빨리 출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상경 계열에 지원했었는데 상경 계열 문제가 나와 이게 배점이 더 높아서 이 문항부터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익숙하고 자신 있는 문항부터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논술 합격했을 때 물론 희망하는 대학에 붙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경쟁률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엄청 높은 경쟁률인데 이걸 뚫어냈다는 그 기쁨도 있었고 이거 합격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굉장히 짜릿했던 경험이었어요. 사실 전 논술에 합격하려면 조선시대면 장원급제를 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을 잘 써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사실 많은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논술 전형이 방금 말했듯이 경쟁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게 겁을 내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기도 하고. 그래도 뭐 꾸준히 실력을 쌓고 이제 자기가 한 만큼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면 그 실력을 믿고 성실하게 끝까지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힘내세요. 파이팅! 논술 시험이라는 게 길고 힘든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처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수능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놀 때 논술 시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값진 합격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기계공학과 논술 논슬러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